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짜잘한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월성원전 의혹의 배군규 전 장관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배임 교사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4부에서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 사실에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배임죄, 이 배임 교사는 배임죄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공범에는 공동정범하고 교사 방조범 이렇게 있는데, 이 교사범은 본범과 같은 형의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방조범은 좀 감경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배임죄 공범, 공동정범이나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는 죄가 인정이 되면 이 배임죄라는 것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고, 결국에는 이것이 유죄로 인정이 되면은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일 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장관 한번 했다가 이런 일에 가담이 돼서 재산이 거들나는 그런 알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임죄가 배임 교사가 넣는 것이 무서운 거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사실 형사처벌에서는 과연 그게 배임이 되느냐, 교사가 되느냐, 이런 이론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론상의 문제는 있겠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배임 교사가 인정이 되게 되면 수백억, 이렇게 손해 수천억, 이렇게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서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서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종전에 배임 등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백 전 장관에 대해서 이번에 그러한 배임 행위의 교사범으로 이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공소 변경이 되고,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 이러한 1,48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공동으로 발생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 1,400억을 물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개인적으로 1,481억을 다 물어주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거는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지만, 이론상 또 상당한 돈을 물어줘야 돼서 재벌이 아니면 거들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도 마찬가지죠. 선거법 위반에서는 100만 원 이상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추천한 당이 이제 선거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된다 해서 개인 재산은 안 들어가겠지만, 이 배임죄,
대장동 사건의 배임죄 공동정범이라든가 교사범, 방조범이 되면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고 수백억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뭐 몇십억, 백억 이런 재산으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것이 뭐 형의 어떤 뭐 5년을 산다, 10년을 산다 이런 것보다도 개인적인 재산이 전부 날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죄가 인정이 돼도 이제 나중에 뭐 형을 실제로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죄가 인정이 되면 형을 살겠지만은 또 뭐 사면이라든가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듯이 사면 복권 이런 식으로 또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이 되게 되면은 그 배상 책임을 지면 개인적인 재산이 전부 날아가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에 처하게 된다. 거기에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배임죄, 배임교사죄의 파괴력이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문화일보 단독으로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문화일보에서 이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건의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황제의전 배모 씨를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허위로 판단했다. 이렇게 불기소 결정문에 되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29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의 황제의전 논란 그리고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보고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두 건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허위로 볼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소시효 문제로 증거 불충분 의견을 내렸다. 이렇게 결정문에 적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불기소 결정서에 배 씨는 다른 공무원의 힘을 빌어 김씨라는 것은 해경군 김씨를 말하죠. 김씨 가사와 개인 사무를 도왔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이는 책임하에 행해진 공적인 업무라면서 배 씨는 임용 당시에 김씨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적 심부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시절부터 있었던 일로 의심이 되고 공무원 임용권자인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여 없이 벌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 씨 실제 업무를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만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증거 수집이나 명확한 증거도 없고 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얘기한 것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서에 배임 사건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경과에 따라 추가로 사실관계가 규명될 여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현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하다 이래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이런 경찰에서 수사하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 경찰이 수사에 의지가 없거나 안 그러면 수사 능력에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당한 시간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을 경우에 사실은 범죄 수사의 어떤 역량이 많이 감소가 되고 일반 국민의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저번에 국힘의 전 대표인 이준석에 대해서도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제 뒤늦게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게 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판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판정해 줄 거는 판정을 해 줘야 논란이 없는 것인데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정리를 안 해주고 또 잘 수사가 의지가 없거나 잘 모르는 것을 그냥 계속 뭉개고 있으면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크다 이렇게 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도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제 경찰 업무는 그동안에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주로 범죄인을 수색하거나 체포하거나 또 폭력 사범, 살인, 강도, 강간, 무슨 폭력 이런 범행들을 주로 해서 이제 범인을 찾고 잡고 이런 일에 주로 하고 어떤 이런 법률 이론이 많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계좌 추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진술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사건들에서는 전부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이런 모든 걸 했는데 갑자기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지휘를 안 받다 보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실이. 그래서 수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몇 달 안에 할 것을 1, 2년씩 걸리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저도 변호사 하면서 보면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수사의 의지라든가 또 잘 모르기 때문에 횡령 배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사의 의지가 별로 없고 또 이런 점이 있죠. 잘 모르겠으면 또 취하하라 그러고 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도 이제 앞으로 다시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식 어제 2100대로 코스피 2100대로 깨어지면서 이제 1900대로 간다 이렇게 또 바람을 잡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3000 넘어가면 4000 이렇게 간다 이렇게 또 그때도 바람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부터 2020년 여름부터 더블 딥을 간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시 반등했다가 여름 지나서 더블 딥을 간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늘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우리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주식을 사서 모을 때다. 지수 2100원 지키고 2600원 간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시네요. 2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 2100을 지지선으로 삼으면서 내년 2분기에는 2500, 600원 간다고 본다. 이렇게 전망을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참 더블 딥을 간다는 게 2020년 후반기였으니까 2020년 후반기에 잠시 주춤하다가 이제 폭등을 해서 2021년 상반기에 이제
개인들이 이 삼성전자 뭐 엄청 사고해서 폭등을 했죠. 9만 원대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2021년 뭐 6월, 9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점을 찍고 1년 동안 이제 내려와 온 상황에 있습니다. 뭐 저도 지금은 서서히 사모아야 될 때다, 이제 서서히 움직여야 될 때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뭐 저점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조금 모두가 비관적일 때 이제는 서서히 사모아야 되고, 모두가 이제 경제방송, 정권방송에서 난리를 지길 때는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뭐 2021년 9월 달에 끝내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정리하지 못한 것이 이제 조금 속을 썩이고 있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남들이 너무 오버할 때는 나는 빠지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도 이제 많고,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제 안 치던 이제 골프 인구도 늘고, 이제 TV를 보면 이제 골프 연예인하고 이제 골프 프로 나와서 이제 같이 경기도 하고, 예쁜 옷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입고 다니기, 회사 다니기 입기에는 좀 너무 화려하고 예쁜 것을 이제 필드에서는 많이 입고 가죠. 남자들도 빨간색, 분홍색, 뭐 온갖 색을 입고 가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골프장이죠. 이제 평소에 이제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참 취향 특이하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골프장에 갈 때는 뭐 남자가 빨간색, 분홍색 입어도 멋지게 보일 뿐이고, 너무나 또 그 녹색의 필드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옷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인기를 끌어서 여성 골퍼들도 많이 늘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끝물이고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에 이제 제약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골프장에 이제 골프장에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너무나 골프 코로나 시절에 폭리를 취하고 비싸게 해가지고, 참 저도 개인적으로 국내 골프장에 별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또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도 차면 기운다고 너무 잘 나갔을 때 너무 국민들을 호구로 생각했던 골프장 손볼 필요가 있다. 회원제 아니라 특히 대중제 퍼블릭 골프장도 너무나 비싸게 폭리를 취한 것을 있죠. 그런 점을 이제 진짜 일본처럼 몇만 원을 주고 퍼블릭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대중성이 있는 그러한 골프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